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유튜브 추천 엔진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2016년 논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유튜브에 지금도 이제 직접 적용돼 있는 논문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게 이번 주 기사인데요. 어, 유튜브의 전체의 70%의 컨텐츠가 시청된 70%의 컨텐츠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유도된 거다. 이제 추천 엔진을 통해서 유도된 거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컨텐츠들이 이제 추천 기반으로 이미 유저들한테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텐데, 그 중국에서는 토우티아오라고 모든 중국인들이 쓰는 이제 뉴스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는 일 유저가 뭐 하루에 한 1억 명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이제 10조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 서비스의 특징은 100% 이제 개인화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볼수록 이제 나한테 맞춤형 컨텐츠가 추천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거의 포맷은 뭐 네이버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추천된 개인화된 네이버다라는 거고요. 이 기업이 2012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벌써 기업 가치가 10조가 넘은 거죠. 이제 5년 정도, 6년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MBT도 2012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10조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추천 엔진을 좀 공부해서 저희도 이제 서비스를 좀 더 띄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광군제 기간 동안 알리바바에서 4억 개의 광고 배너를 만들었고요. 사실 4억 개를 만든 것도 대단한데 이거를 이제 만든 이유가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개인화된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4억 개의 배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추천 엔진 자체가 이미 기업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추천 엔진의 성능이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로 이 논문을 선정을 했고요. 이미 이 논문을 조금 리뷰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우님의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논문 저자의 조금 짧지만 짧은 강연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짜리 그 강연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일단은 저는 이게 이제 재밌었던 이유가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실제 서비스를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크게는 두 가지 모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후보를 추출하는 후보 생성 모델이고 하나는 이제 생성된 후보들의 랭킹을 매기는 모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 사실 이 두 개의 모델로 깔끔하게 딱 이제 추천 엔진이 나오면 좋을 텐데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두 개의 모델로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인 피처들을 좀 추가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학습 시나 어떤 이론적인 상황이랑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 크게 세 가지가 실제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입니다. 일단 비디오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유저들도 뭐 수억 명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를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한테 추천해줘야 되지만 컴퓨팅 파워는 항상 제한돼 있죠. 이제 아무리 뭐 구글이라고 하더라도 뭐 무한정 컴퓨팅 파워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챌린징하고요. 두 번째는 프레시 뉴스라는 건데 초당 뭐 몇십 개, 몇백 개 혹은 뭐 그 이상의 컨텐츠들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는가도 전체 성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컨텐츠들이 반영되는 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노이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데이터 퀄리티가 굉장히 뭐 항상 들쭉날쭉하죠. 모든 서비스들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뭐 업로드할 때 그런
유튜버들이 직접 다는 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각종 메타데이터의 퀄리티는 들쭉날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플리시트 피드백 위주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어요. 여기서 임플리시트 피드백이라고 하면 거의 시청 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가 해당 비디오를 얼마 동안 봤는가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썼다라는 거고요. 사실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인 피드백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시청 이력에 비해서는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주로 시청 이력 데이터, 임플리시트 피드백 위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모델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전체 일단 모델이고요. 전체 우리 비디오가 있겠죠. 뭐 몇백만 개, 수백만 개의 비디오가 있고, 유저의 어떤 히스토리와 그 유저의 컨텍스트를 보고 일단 먼저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일단 몇백 개 추려내요. 그리고 몇백 개 추려낸 거에서 어떤 추가 피처들을 더 넣어가지고 랭킹을 매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선순위화된 몇십 개의 이제 추천 비디오 리스트를 내는 이렇게 전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모델이랑 랭킹 모델이랑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모델은 당연하겠지만 하이 리콜이 목표예요. 이것도 전체 영상 대비해서 유저들이 시청하는 영상은 굉장히 적다 보니까 높은 리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이랑 랭킹이랑 나눠놓은 이유는, 랭킹 시에는 다양한 다른 소스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이외에 혹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구글의 서비스다 보니까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랭킹을 냅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를 이제 몇백 개 정도로 줄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수백만 개의 어떤 그 후보 중에 굉장히 많은 피처들까지 넣으면 이제 컴퓨팅 이슈가 있으니까 컴퓨팅 파워를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를 줄여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모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임베딩에 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바텀 라인이고요. 임베딩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각각 이제 유튜브에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비디오를 임베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이 있겠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치 토큰도 이제 임베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비디오 임베딩과 서치 토큰 임베딩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이거는 모두 임베딩을 할 때는 댄스 벡터로 이제 임베딩을 해요. 그래서 뭐 원합 벡터나 이런 게 아니고 댄스 벡터, 특히나 여기서는 뭐 256 정도 사이즈의 벡터로 임베딩을 했다고 하고요. 월투백의 이제 시보 모델에서 연관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 그 모델의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임베딩도 함께 학습됩니다. 임베딩을 따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모델에서 임베딩도 함께 학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비디오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비디오고요. 해당 유저 한 명이 본 비디오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거죠. 유저 한 명이 이 정도 비디오를 본 거고, 이건 유저 한 명의 그 검색 이력인 거죠. 한 명의. 그래서 유저 한 명의 검색 이력이 쭉 모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컴바이너라는 거를 통과하는데요. 이제 컴바이너는 별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임베딩된 비디오들을 모았잖아요. 그럼 이 각각의 아까 256차원 정도의 그 벡터가 모이면 그거를 이제 에버리지를 돌립니다. 네, 에버리지를 돌려가지고 이제 픽스된 사이즈의 와치 벡터를 놓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그 만들 때 아무래도 픽스된 인풋이 그 처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픽스된 사이즈로 이렇게 주고요. 서치 토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런 임베딩된 것들을 에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서치 벡터를 따로 둡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혹시 기호님 그 음성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픽스된 사이즈의 와치 벡터와 서치 벡터 이렇게 두 가지로 인풋을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모여있는 인베디된 비디오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봤다고 해요. 뭐, 썸도 해보고, 컨캣도 해보고, 다양한 걸 해봤는데, 에버리지를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다양한 이제 다른 피처들은 옆에 다 컨캐티네이트 해버립니다. 뭐 이런 위치 정보 같은 것도 넣어버리고, example of age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혹은 뭐 젠더나 이런 데모그래픽 정보나 이런 각각의 유저 정보들을 다 옆에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를 어떻게 보면 큰 인풋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비디오 기반의 벡터와 검색 이력 기반의 벡터와 그리고 그 외에 수집된 유저 정보들을 컨캣 해가지고 인풋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풋된 거를 뭐 별다른 뭐 복잡한 모델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냥 fully connected의 타워라고 여기서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넓은 곳에서 이렇게 점점 좁은 쪽으로 넘어가서 fully connected 타워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제 아웃풋을 내고요. 여기서 나온 아웃풋을 유저 임베딩으로 간주를 해요. 결국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든 유저 데이터들이잖아요. 이 유저가 어떤 걸 받는가, 혹은 어떤 걸 검색했는가, 어디에 있는가, 뭐 성별, 연령 정보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거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아웃풋은 유저 임베딩이 됩니다. 이 유저가 어떤 걸 선호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저 임베딩을 소프트맥스에 넣고 클래스 probability를 구하면 이제 어떤 비디오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가를 소프트맥스로 구하면 이렇게 쭉 나오겠죠. 뭐 비디오 1번을 볼 확률은 뭐 0. 몇 프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돌릴 때 뭐 지금 몇백만 개의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확률을 구하기에는 이제 또 성능 이슈가 있으니까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한 수천 개 정도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샘플링 된 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통해서 성능을 한 100배 이상 그냥 전체 소프트맥스를 돌린 것보다 향상시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빙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일단은 서빙은 뭐 결국 상위 N개의 비디오를 내는 거겠죠. 딱 요청이 왔을 때, 뭐 유저가 유튜브를 딱 켰을 때 추천할 만한 이제 한 몇십 개의 비디오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미 우리 유저 벡터는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된 유저 벡터랑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돌렸을 때 나오는 그 상위에 있는 비디오들, 그 비디오 벡터랑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다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니어리스트 네이버 인덱스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위 N개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을 뭐 다양하게 써봤는데 그거 사이에 뭐 성능 차이는 크게 없었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거는 사실 빨리 내야 되죠. 뭐 유저가 딱 유튜브 들어오자마자 추천된 비디오들이 바로 딱 떠야 되다 보니까 성능을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학습된 것들을 바탕으로 다 프로덕트 정도만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성능 이슈는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모델 이제 그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모델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 모델로만 돌리니까 이제 실제 환경과는 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유튜브에 이 추천 엔진을 적용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씩 추가 피처를 찾아서 따로 넣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example age 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여기에 empirical distribution,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얻은 것들은 이게 어떤 거냐면 업로드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업로드한 지 제로 데이면 그날 업로드한 거죠. 그래서 업로드 하자마자 이것들의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져요.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유튜브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근데 아까 그 모델을 그냥 돌리면 이렇게 베이스라인 모델처럼 돼버려요. 오히려 오래된 비디오들이 성능이 점점 이제 선택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학습시킨 영상들이 전부 다 이제 옛날 것들로 학습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오래된 아이템들이 더 추천을 많이 받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실제 서비스에서는 프레시 뉴스 아까 새로 올라온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새로 업로드된 영상이 이렇게 유저들이 많이 선호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각 영상의 나이를 추가 피처로 넣은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여기 example of age, 그 비디오에 해당 비디오에 어떤 그 업로드 시간들을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경험상으로 얻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모든 비디오 시청 이력을 확인해 봐야 수가 없다. 뭐 이 얘기는 유튜브가 왜 인베딩 된 것도 있고, 뭐 다른 사이트에서 뭐 퍼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시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사이트에서만 시청한 것뿐만 아니고, 외부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까지를 넣어야지 바이어스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에서만 시청된 거를 봤을 때는 아까도 봤지만 70% 이상이 추천 엔진을 통해서 그 컨텐츠가 소비되다 보니까 추천 엔진을 통한 아웃풋이 다시 트레이닝에 인풋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어스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디오 시청 이력을 좀 넣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다 보니까 어떤 헤비 유저들, 뭐 한 번에 굉장히 많이 영상을 보는 유저들 때문에 또 바이어스가 생겨서 이용자별 영상 횟수 트레이닝 시킬 때 그것들을 픽스 시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검색 쿼리가 나오자마자 아까처럼 즉시 추천 엔진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이 유저가 검색을 새롭게 하나 한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이 유저는 딥러닝을 굉장히 좋아하던 유저였어요. 그래서 딥러닝 강의만 계속 보던 유저가 갑자기 뭐 싸이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딥러닝에 연관된 싸이 컨텐츠를 보여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검색 쿼리가 나왔을 때는 그냥 그 검색 쿼리에 해당하는 결과만 보여줘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감상 패턴들이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크래프트도 좋아하고 뭐 배틀그라운드 영상도 좋아하고 뭐 딥러닝 영상도 좋아하는데 이거를 규칙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스타크래프트 한 편 보고 배틀그라운드 한 편 보고 딥러닝 한 편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배틀그라운드 영상 볼 때는 배틀그라운드 영상만 쭉 봤다가 딥러닝 영상 볼 때는 딥러닝 영상만 쭉 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런 패턴들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또 추가 피처들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을 돌려보면서 실제 환경에서 좀 중요한 피처들을 직접 찾아서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보면 뭐 인베딩 사이즈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이 정도로 하고 비디오를 100만 개 정도, 검색어 100만 개 정도 이거를 이제 보캐블러리라고 여기서 불러요. 이렇게 주고 인당 최대 개수,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게 50개 정도를 줬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냥 시청 이력만 가지고 한 것들을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보면 검색 이력을 넣었을 때 향상됐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example 그 비디오의 나이를 넣었을 때 이렇게 향상됐고 그 외에 뭐 데모그래픽 정보, 뭐 지오그래픽 정보를 넣었을 때 다른 모든 피처들을 넣었을 때 이 정도 정례 향상이 나오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랭킹 모델이고요. 뭐 지금까지는 이제 그 후보 생성 모델을 봤었고 그럼 생성된 후보들을 어떻게 랭킹을 매기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거의 비슷한 구조라서 처음에 또 이제 인베딩부터 살펴보면 일단은 앞에 모델이랑 같은 ID 스페이스 쓰고 같은 인베딩을 사용해요. 여기서 비디오 인베딩은 아까 학습시켰던 비디오 인베딩과 같은 인베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차이점을 보면 아까는 이제 이 비디오 인베딩을 에버리지만 돌려가지고 인풋으로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에버리지 돌리는 것도 있고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디오냐면 예를 들면 이거는 노출되었는데 보지는 않은 비디오들, 이거는 실제로 뭐 시청한 비디오들, 혹은 이걸 시청하기 전에 직접 뭐 본 비디오들, 아니면 뭐 가장 오래 시청한 비디오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는 거죠. 다양한 비디오를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 이걸 지금 시청하기 전에 직전에 시청한 비디오들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를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피처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디오 인베딩을 쓸 때 뭐 각각 두 개를 나눠서 쓴다. 직접 가는 것과 에버리지 돌리는 걸 나눠서 쓰고요. 뭐 이것도 이거 랭귀지 인베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컨티뉴어스 피처들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피처들은 노멀라이즈를 다 돌립니다. 근데 이제 노멀라이즈를 돌릴 때 이게 어떻게 돌려야지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노멀라이즈를 돌리고 뭐 스퀘어 루트도 씌워보고 그냥 넣기도 하고 뭐 제곱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각각의 다른 인풋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것도 학습할 거다. 어떤 게 가장 좋은 이런 노멀라이즈 펑션인지를 학습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또 이렇게 렐루를 탑을 이렇게 쌓아버리고요. 트레이닝 할 때는 웨이티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써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티드는 어떻게 매기냐면 얼마나 볼지 시간을 가지고 그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추천된 영상을 몇 초 동안 볼 건지를 예측하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감상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요. 안 봤으면 0, 봤으면 본 시간을 값으로 넣어요. 그래서 감상 시간마다 가중치를 줘서 웨이티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냥 CTR을 가지고 있어요. 클릭스루 레이트라고 해서 이 영상을 봤냐 안 봤냐, 클릭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정답셋을 구축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시청 시간을 가지고 웨이티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렸을 때 성능 향상이 훨씬 더 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서머라이즈를 좀 해준다든지 뭐 사용자 이용 패턴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추천했는데 보지 않았던 영상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보고 빼보고를 다 해본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찾아보니까 가장 좋았던 피처는 비슷한 비디오에 대한 유저의 반응이 제일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딥러닝은 사실 피처 러닝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델이 직접 이제 알려줘야 되긴 한데 여기서는 그 엔지니어들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직접 한 거죠. 원래 어떤 전통의 머신러닝처럼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워낙에 많은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피처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넣고 학습을 시켰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혹은 모델이 뭐 충분히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미리 오히려 피처 엔지니어링 해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선택인 거죠. 당장의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적용을 해볼 수 있으니까 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험 세팅을 보면 이거는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넓고 깊은 렐루 모델을 쌓았을 경우에 성능이 제일 높더라라는 거였고요. 결론을 내자면 이 모델로 기존의 방법, 기존은 이제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의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모든 걸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피처 러닝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피처 엔지니어링이 일부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유젠 프로베이지 영상의 나이를 본 게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또 이제 랭킹 쪽에서는 그 CTR, 클릭만 보던 거에서 감상 시간별로 가중치를 주는 게 개선점이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